아 진짜 가사가 좋아하는데 해설을 뭐 120이 뭔데? 120이 몇 번이야? 2, 2, 5, 3 맞네 2, 5, 3 똑같은데 근데 2, 2 아 이게 답지가 잘못됐다면서요? 네. 제가 칠판에 쓴 거를 찍어서 보냈는데 혹시 받았어요? 네? 아니 못 받는 것 같아요. 안 봤어요? 네. 단톡방에다가 보냈는데 칠판에 찍은 거 없으면 일단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75쪽부터 한번 불러드릴까요? 칠판 모양이에요. 사진을 찍어 보냈거든요. 혹시 안 봤나요? 안 봤나 보네? 불러드릴게요. 75쪽, 76쪽 앞부터 일단 불러드릴게요. 116번 준비됐나요? 네. 116번 80% 5번 117번 95% 3번 118번 95% 2번 정답률이에요. 네. 119번 85% 3번 그 다음에 120번 65% 1번 121번 80%의 5번 122번 40% 1번 내가 조금 어려웠나 보네요. 123번 60% 4번 124번 70% 3번 와 손이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건 다 맞았다. 직접 했었어요. 여기 질문. 아 그래? 아 여기만 아 뒤쪽부터 안 된 거군요. 아 지금 여기 부를 필요가 없고 125에 90번 2번 여기부터 안 된 거군요 진짜. 네. 126번부터. 네. 아이 말씀하시지. 참성들이. 자 126번에 75%의 2번 127번에 70%의 2번 그 옆에 127번 문제 옆에다가 단어 교체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단어 교체 가로 열고 상반된 선택지 이게 왜 상반된 선택지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 이거 거꾸로 뒤집어 좀 안 찍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꺼져가지고 돌려놓고 할게요. 자, 상반된 선택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두 개가 반대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기억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8번에 60%의 5번 129번에 45%의 4번 그 다음에 130번 70% 2번 131번 65%의 4번 132번 60%의 5번 133%의 5번 133번 55%의 답 5번인데요 133번 옆에다가 단락별 주제 달기 한번 써볼래요? 아 맞으셨나요? 이게 정답률이 꽤 낮았어요 그죠? 근데 잘했네. 이거 주제만 달 줄 알면 금방 구하는 거예요. 자, 134번에 85%의 2번. 그 다음에 86쪽 마지막에 136번 조심하셔야 되겠네. 한 줄 있네. 60%의 1번. 136번 50%의 2번. 맞죠? 137번이 3번. 이거 퍼센티지 적다가 많았네. 138번이 4번. 이거 80차구나? 네. 오케이. 정말. 자, 조사가 많았구나.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수업을 나간 게 저는 경제 지문을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기술 지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81, 82? 저는 경제가 어려운데. 그랬어요? 경제 지문. 경제 지문 제가 질문을 받을게. 기술은 쉬워? 나 기술 되게 이과생들이라 기술길 쉽고. 네, 기술. 일단 본 수업 했던 거 똑같이 해야 찍는 중이라서 기술 찍어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 질문 제가 질문 받을게요. 네. 학원 있어서 가야 되는 학생이 있으니까 네. 뭐 보내고 나면 질문 따로 받든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83쪽에 인문 질문 있잖아요. 네. 이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죠. 네. 근데 내용이 순환 문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느라고 얘가 좀 어려워졌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81쪽인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앞에 우리 60몇 쪽이었더라? 잠깐만. 페어프레이 페이지로는, 그, 62쪽에, 그, 왼쪽 본문에 보면 삼각형 치고, 이렇게 세모 치고 이런 거 있었죠? 네. 표시가 세모 하나밖에 안 쳐있네? 자, 이게, 자, 다시 한번 확인.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요거 우측에 아마 내가 필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필기를 안 해줬나? 주지 문장과 상수 문장 이런 거 안 했죠? 네. 그러면 공간이 밑에다가 별표를 내렸고, 자, 이게 몇 쪽이죠? 62쪽. 이쪽.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약간 읽으면서 자꾸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뒤에, 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 보통 앞에 문장을 주지. 중심 문장이에요. 뒤에 문장을 상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데 앞에 거를 자세하게 풀어 써준 거예요. 보통 앞에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즉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앞에 거 이해 뜻인지 안 읽어도 돼요. 빼버릴 수 있는데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끝에 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그래도 알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얘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뒤에 문장이 상술인지 알 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뺄지 말지 고민되실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럴 때 앞에 문장은 되게 일반적인 단어를 써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단어를 써요. 일반적 단어, 추상적 단어 잘 모르시죠? 알아요? 그냥 범위가 넓은 게 일반적 단어. 추상적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거. 사랑, 용기, 희생 이런 건 오감으로 볼 수 없죠. 뭐 이런 거. 상수는 일반적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거나 특수어. 범위가 조금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거 읽으면 뒤에 건 안 읽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첫 번째 줄에 시험 방식이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랬는데 여기까지가 이 앞에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치열한 경쟁이 형식적 학습 뭐라 그랬죠?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어미도 놓치시면 안 돼요. 만들었고 재능을 낭비하게 하는 현상도 만들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고 대등적 연결음이잖아요. 도 그러면 두가 비슷한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이 앞에 주지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상술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죠? 즉 이런 말이 없고 는 것이다도 없잖아요. 그죠? 쌤이 이해 안 되는구나. 지금 다 이해 못해.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방식하고 치열한 경쟁이 포함 관계가 시험 방식이 넓다. 이 인식이 돼요? 그래? 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험 방식 치열한 경쟁. 되나? 뭔가 다른 현상 같기도 하고 떨어지면 괜찮은데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되지 않아요? 부작용 안에 형식적 학습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요거는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얘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얘를 세모를 쳤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단어 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지 중에 얘랑 반대 내용이다. 근데 이렇게 교체하면 틀린 선택 교체가 되는 거고,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교체하면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우리가 익숙한 질문은 상관없는데 잘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8강에 이제 법과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갑이 돈을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럼 갑이 얘가 돈을 줬어. 그럼 을은 뭐 해야 돼요? 그림을 줘야 되죠. 요거를 본문에서는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변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기에서는 그림을 돌려줄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의 의무, 이 말을 그림을 돌려줄 의무 이렇게 한 거예요. 변제라는 말은 좀 법률적인 용어고 특수한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림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단어 교체,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예요. 이거를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고 본문에 변제 의무를 준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그림을 주어야 의무를 준다 이걸 똑같이 나와요. 이거를 다르게 쓴 것 뿐이야. 오세요. 그러면 유인할 때 이거 적으셔야 돼요. 사진 집중하시고 또 봐보세요. 자, 주지 문장에 시험 방식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한 거를 그 다음에 시험 경쟁으로 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게 선택지에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할 건데 앞에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단어 교체를 통한 패러프레이징을 통한 선택지 바꾸는 거 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시험 방식으로 인해서 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건데 다시 해볼까? 이게 만약에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체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얘랑 하위 개념이긴 하지만 큰 범위로 같은 거다고 치면 이렇게 바꿔도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시험 방식으로 부작용이 생겼다. 이 말은 시험 방식으로 인해서 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졌다. 맞는 말이에요. 시험 방식으로 인해서 재능이 낭비되는 하나가 생겼다. 맞는 거예요. 거꾸로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도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방법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유민학생 62쪽이 맨 위에 있는 걸 이거 적은 거예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든가 하고 오늘 할 걸로 와보세요. 오늘 할 거에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일단 81쪽에 있는 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순환문 중에 오류라고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용어 정리는 귀납 추리, 연업 추리하고 순환문 중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는 모를 것 같아요. 그 중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부분 두세 문장이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문장을 풀어볼게요. 자, 81쪽. 자,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을 할 거예요. 세 가지 용어를 같은 용어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게 바꾸다 보니까 관점이 또 달라요. 같은 말인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로 풀었을 때의 결과값하고 세 번째로 풀었을 때의 결과값이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요. 아직 감이 안 오죠? 근데 결국 답은 동일해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투스에서 해결한 거하고 EBS에서 해결한 게 이게 기준이 달라요. 답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왜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단어 교체,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볼게요. 자, 81쪽 볼게요. 혹시 토요일을 본 수업보다 보충하는 수업이 더 자세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빼먹었다 싶은 거를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요일 첫 번째 수업이 첫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표시를 해놓긴 하는데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는데 빼놓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로 대충하고 지나갔었잖아요. 이렇게 정리 안 해줬거든요. 저번에 안 했죠? 근데 이제 뒤에 하다 보니까 얘를 정리해줘야 알아듣겠구나 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81쪽 가볼게요. 이거 자세히 읽지 않고 읽어야 되나? 빨리 읽을게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 제재 뭐예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 자, 요거 마더텅에 있는 주제 이런 참고했는데 안 맞는 건 제가 바꿔버렸어요. 여기서는 마더텅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과 용어 설명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목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줄거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바꿔볼게요. 좀 이따 보고. 자, 디지털 통신 시스템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와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앞으로 설명한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 같아요? 나왔어요. 부호와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목을 구성민 용어 이렇게 안 하고 부호와 과정이다. 그리고 실제 이 글의 제목이 부호와 과정이에요. 화제가 제시된 게 부호가 지금 화제예요. 자, 영상, 문자 등 데이터는 졸리니까 이 시간 졸릴 시간이거든. 좀 읽는 거 빠르게 할게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우리 초등학교 아니지 중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 배울 때 전체 집합,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 배웠죠. 네. 부분 집합 안에는 공집합도 있죠. 그거 빼고 공집합 빼고 나머지 하나라도 있어야 돼. 보냈는데 되게 낯설다. 이게 진짜 이거 자 보냈는데 공집합이 가버리면 정보가 아무도 안 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빼고 하나라도 들어가는 게 정보예요. 그게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는 기호 집합이 있는 기호들의 집합이다. 조합이다. 단 뭐 빼고? 공집합 빼고. 그런 거 문제 넣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F에서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F까지 기호들을 조합한 A, D, D, C, A, B, B, 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정보량은 글을 이해할 때 필요한 용어니까 서술해준 거예요. 정보량,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전문 용어로 정해진 게 있다 그러면 꼭 표시하셔야 돼요.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정보의 크기이다. 자, 이거 내용 정의 방법. 용어를 정의하면서 풀이해주면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이과 학생들 이게 바로 이해가 되나? 이과 학생은 그럴 것도 같은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보세요. 좀 쓰고 지울게요. A, B, A, C, B, A 이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A는 6번 나왔죠? 6번 나왔죠? B는 2번 나왔어요. C는 1번 나왔어요. 이럴 때 이거를 정보량을 똑같이 주면 이렇게 주면 몇이에요? 3, 4.5죠? 그죠? 근데 이거를 A는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걸 정보량을 적게 주는 거예요. 거꾸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가 한 10개밖에 안 되지만 이 정보를 이렇게 좀 쫙 눌러보세요. 다 A예요. 전부 다. 자, 전부 다 A고 아주 가끔 B나 C가 한두 개면 툭툭 튀어나온다. 근데 B나 C에도 정보량을 똑같이 줘버리면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자, 자, 이거를 0.1만 주고 얘를 0.2, 얘는 0.4 이렇게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6, 0.6, 1.3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정보량이 평균적으로 똑같이 줄 때에는 값이 커지는데 많이 나오는 걸 적게 주니까 전체 정보량이 적어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압축 파일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압축할 거냐? 이게 같은 게 많으면 걔는 똑같은 거니까
걔를 하나로 통일해버리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개념으로 얘는 적게 주고 많이 나오는 건 적게 주고 자주 안 나오는 거는 많이 주고 그럴 때 전체 정보량이 적어지다 이런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자, 그런 말이 이때 그거 밑줄 쳐볼게요.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여기다 써볼게요.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맨 밑에 보실래요?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이게 뭔데 이틀수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한다. 좀 이따 한번 판단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자,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해서 모두 더한 게 평균 정보량이고, 이 평균이라는 말이 원래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수별로? 그래, 평균이 되는 거 아니야? 다 더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한대. 우리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보통 다시 가역 반응이 안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가장 낮은 최소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앞뒤가 맞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있죠? 모든 기호들이 발생 확률을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머릿속에 그래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y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두 개의 정보가 있다면 뭐 이게 a, b가 똑같이 나온다 이럴 때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최대값이니까 위로 블록한 곡선이 그려지겠죠. 자, 여기까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 및 용어. 근데 사실은 부호 과정을 소개했고 부호 과정을 가기 전에 간단한 용어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 부호 과정에는 자, 두 번째 단락 송신기에서는 자, 부호 과정이 이제 순서대로 나올 건데 첫 번째가 소스 부호화. 세 번째 단락에 무슨 부호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채널 부호. 기술지문은 제목 따기가 되게 쉬워요. 자, 요거는 한 줄이 좀 뒤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부호와? 뭐였죠? 선 부호와 붙일게요. 선 부호와. 오케이. 2번 단락 채널 부호와는 아니다. 송신기의 소수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어디서? 송신기에서 부호로 기호를 부호로 바꿨어요. 변화한다. 그럼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왔잖아요. 예측하면서 읽어야지. 수신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부호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좀 이따 나오면 푸셔볼게요. 자, 소스 부호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압축 위해. 이런 거 밑줄 치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부호로 바꾸는데 어떤 식이냐?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 그게 소스 부호예요.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한다. 그 110은 몇 비트인 거예요? 3비트. 110, 그러면 몇 비트? 4비트. 자릿수예요, 자릿수.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밑줄 치세요. 기호 집합 엔트로피
엔트로피 밑줄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 있었죠? 기호집합의 엔트로피까지 밑줄. 유민아, 물 한잔 마시볼래? 지금 졸릴 시간이라 정신 차려야 돼. 응? 다시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따라 세 번째 줄. 기호집합 엔트로피 있었죠? 첫 번째 따라 여기 있었잖아. 기호집합 엔트로피. 네. 얘랑 같은 말이었죠? 네. 기호집합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한다. 근데 두 번째 따라 보니까 기호집합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집합 밑줄 치셔야 돼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집이란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 이다 이랬어요. 자, 요거는 평균 정보량이에요. 요거는 비트 수의 최소값이에요. 감이 와요? 나는 잘 안 와요. 솔직히 잘 안 오는데 여러분들 오나요? 여러분 코딩 배우잖아. 아닌가? 그것도 선택에 따라 다르나요? 선택이. 응? 네. 근데 감이 와요, 안 와요? 나보다는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했지 뭐 감이 오겠지? 안 와요? 안 오면 이따 본문을 확인해야 되고. 응? 자, 이때 선택지에 이 말이 같이 섞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얘가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에도 용어를 얘를 뭐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얘를 들으면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선택지에 놨을 때 같은 말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넘겨보세요. 127번 가보세요. 자, 문제 풀 때 이게 안 보여서 상관없는데 두 번째 2번 선택지에 보면 평균 정보량 밑줄 최대값이다 이렇게 돼 있죠? 평균 정보량 밑줄 최대값이다. 다시 밑줄 치고 평균 정보량 여기 있죠? 그죠? 4번 봐보세요. 4번 기호를 구하는 밑줄은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까지 밑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다시 최대값 밑줄. 자, 이걸 알아보시면 좋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자, 이거 바로 느꼈으면 좋고 안 되니까 내용을 풀어도 돼요. 내용을 풀어도 충분히 쉬울 거예요. 응? 아까 발생 확률이 뭐랄까 똑같으면 아까 거기까지는 안 했구나. 똑같으면 정보량이 최대가 되고 달라질 때 오히려 아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 A는 많이 나오고 B, C는 적게 나오고 이럴 때 A는 적게 주고 B, C는 크게 주고 이렇게 해보면 정보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나와. 0.0.0 줬다. 그러면 정보량은 많아지는 거예요. 아직 안 읽었어요. 우리 다 그 밑에 나올 거예요. 응? 나올 건데 자, 그러면 봐라. 2번은 4분의 1, 4분의 3 두 개의 기호가 4개의 기호 중에 한 개가 4분의 1 4번 나온 거구나. 한 개는 4분의 1 한 개는 4분의 3 즉 다를 때 발생 확률이 다를 때 최대값이다 이런 말이고 4번은 같을 때 최대값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둘 중 하나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되시죠? 다르면 최대값 4번은 같으면 최대값 4분의 1, 4분의 3이라는 말을 헷갈리지 마시고 다르다 그 뜻이에요. 확률이 다르면 최대값 같으면 최대값 둘 중 하나 틀렸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푸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시면 본문 보기 전에 둘 중 하나 틀렸겠군. 그러면 정보량이 발생하는 같을 때 처리되는지 다를 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지 이렇게 하고 읽으면 되는 거고 그냥 내용을 읽어도 되면 돼요. 이미 좀 안 돼요? 자, 졸리면 언제든 물 마시고 와서 졸리니까 얘기하고 갔다 오세요. 아시죠? 마찬가지 졸리면 갔다 오세요. 딱 손도 중간에 뭐 보충하는 거니까 수업과 다르게 잠깐 뭐 1, 2분 쉬면서 물 한 잔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얘기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송된 부호 거기부터 다시 볼게요. 전송된 부호를 전송은 어디서 했어? 송신기에서 했죠.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보관한다고 했죠. 네. 원래 기호로 보관한다고 해서 얘가 기호죠. 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부호가 들어가야지. 안 나와 있지만 여기가 당연히 부호가 되겠죠. 그죠? 송신기에서 부호를 바꿔서 보냈으니까 수식에서 당연히 부호를 받을 테니까. 근데 뭐가 말하냐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이거를 제가 비전공자인 입장에서 안 배운 입장에서 해보면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보내는 비트 정보가 또 다양하게 이렇게 가는 건가? 1비트도 3비트도 5비트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가? 근데 예를 들어서 2개씩 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각 정보들 이렇게 2개짜리 보낸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받는 집합이 어떤 건 1개가 있고 어떤 건 2개짜리가 있고 어떤 건 3개짜리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얘는 최소한 얘는 받을 수 있지만 얘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에 평균 비트수를 따져가지고 그 평균 비트 최소값을 찾아 그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죠.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제대로 받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굳이 2개를 안 넘어가는데 굳이 여기 하나를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위에 거에 다 받을 정도의 크기 이상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최대값을 안다면 그 최대값에만 딱 맞춰놓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같거나 위에 거랑 위에 거 평균값의 최대값보다 이상이면 위에 걸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그릇이 받을 그릇이 위에 그릇하고 밑에 그릇이 똑같으면 최소 똑같아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커야. 이해되죠?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 이해되시죠? 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만드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 그러니까 뭐 최소값 그런 개념에 더 가까운 것 같죠, 엔트로피가? 그중 하나인 허브먼 부호. 그게 아까 많이 발생하는 높은 거에는 정보량을 적게 발생하는 거에는 많게. 그래야 정보량이 최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발생 확률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정보량이 많은 기호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많이 들었을걸? 정보량이 많은 기호가 아니고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예요. 그거 물결 쳐놓으세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여기까지가 소스 부호화예요. 됐죠? 최고 부호는 뭐 하려고 한대요? 얘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려고. 부호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자, 잠깐 볼까요? 자, 내가 1, 0이라는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이런 데 있었어. 보통 제가 목동에서 일하다가 1년 인천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코리아즈라는 학원에서 술 한잔하고 회식하고 새로 산 노트북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나? 노트북을 놓고 내렸네. 내린 이제 호전하게 택시를 막 불렀는데 안 서더라고. 가버렸어요. 근데 뭐 찾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뭘 개뿔씨 못 찾았어요. 그 바람에 한 달 정도의 자료는 다 날려버렸고, 다행히 그때 그 들고 다니는 하드 장치 있잖아요. 뭐 기억 장치 이런 것들 하고 뭐 이렇게 옛날 플로피 디스크도 있어요. 50장 뭐 이런 거. 또 이거 그래서 대부분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작업한 것들 이런 건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다시 하려니까 열받는 거지. 이 작업한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기억나잖아. 아씨 이거 했는데 이거 또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거지. 응? 그 뒤에 지금 클라우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이 5개거든요. 학원마다 갖다 놨어요. 다니는 학원마다. 응? 집에도 하나 있고. 응? 근데 이것도 좀 불안해가지고 클라우드를 네이버 클라우드 박스 하나 쓰고 그 돈 주고 또 용량 크게 쓰고요. 나머지 4개는 그냥 50기가짜리. 그 다음에 M존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100기가짜리. 거기도 올려놓고. 똑같은 자료는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유틸리티,
여기는 뭐 문제 자료, 여기는 뭐 배경식 자료 이런 식으로 넣긴 했는데 하나가 날아가도 웬만한 건 복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갑자기 내가 왜 했냐면 얘가 이렇게 보내는데 1하고 0으로만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주변 전기신호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서 자동에 끼어들면서 바뀌어버릴 수 있대요. 얘가 0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 M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이버에도 올리고 M존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으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잘못했군. 일로 했어야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일로 받아들이겠죠? 얘도 일로 받아들여요. 얘도 일로 받아들여요. 과반수 이상일 때 여기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여기 두 개가 되버렸죠. 요거는 몇으로 받아들여요? 1로. 얘는 0으로. 그럼 얘는 오류가 정정이 돼야 안 돼요? 된 거예요. 얘는 안 된 거예요. 다 정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메인 마이박스가 날아가 버렸다. 해킹도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실제 해킹 당해본 적 있거든.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학원이 아침에 조회할 때도 계속 보면서 조회해야 돼. 수업할 때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미쳐버리지. 머리와 칠판과 이거 같이 해야 돼. 응?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현금 주고 핸드폰을 바로 사버렸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핸드폰이 공장에 와 있다. 찾아가라. 이렇게 온 거예요. 아싸. 그 공장이 어디 공장이겠어요? 중국 공장이었다.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봤더니 막 퇴근하고 있는데 왔어. 브라이트 봤더니 호주에서 이걸 시도를 하고 있대. 이미 나간 거야. 내 카페를 내가 못 들어갔었다니까요. 하고 바로 막 가자마자 막 몇 시간 동안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되찾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 메일이 날아가 버리면 여기는 뭐 유틸리티 이런 거 잘 필요 없어요. 그럼 돈 주고 사고 되는 거니까. 문제는 내가 20몇 년간 30몇 년 가까이 딱 작업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원전 자료 많다고 그러지만 내가 94, 5년 그 당시에 퍼뜨린 자료가 그 현대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온 자료예요. 물론 그거 내가 작업한 건 아니야. 나도 다운받은 거예요. 경상남도의 밀성고등학교라는 선생님, 거기에 국어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 응? 그래서 뭐 고등학생 일고 현대시 뭐 400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거예요. 원본자예요. 응? 그게 슉 떠들면서 무슨 뭐 저작권 얘기하고 이런 새끼들 다 베낀 거예요. 베낀 걸 가지고 저작권 하는 거거든요. 엉뚱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열받는 거지. 이거는 날아간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응? 이걸 만약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건 시험 나오진 않았지만 얘를 보낼 때 3개로 바꿔서 보냈어요. 그걸 3중 부호화라고 해요. 그 중에 1개만 바뀌는 건 괜찮아요. 복원이 가능해요. 2개가 바뀌면 복원이 불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4개를 보내면 될까요? 4개는 불가능해. 2개면 이게 1로 할 거야, 0로 할 거야. 5개 홀수가 되면 가능하죠. 이때는 몇 개까지 오류가 생겨도 보완할 수 있어요. 2개까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3개만 보니까 정보量너무 많아. 5개면. 응?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3중 부호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응? 자, 3중 부호는 0과 1 각각 000과 111로 부호하나. 이때 수신계에서는 수신한 부호의 0이 과반수인 경우 어떤 경우예요? 이거 1로 했지만 이런 게 과반수죠? 111 3개잖아. 2개. 한 2개. 그게 1로 변한다 이 말이죠. 과반수가 더 나가버리면 1이 과반수가 아니면 0이 과반수가 되버리면 오류가 정정이 안 돼요. 이거 문제로 나왔어요. 자, 이때 수신계 수신한 부호의 0이 과반수인 경우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 1로 판단한다. 즉 뭐라고요? 상술 단락이에요. 앞에 문장 이해됐으면 아니고도 상관없어요. 자, 즉 수신계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다 0이 몇 개?
두 개.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한다. 근데 만약에 1, 1, 0이면 1. 그럼 5는 정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심. 자,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0, 0, 0을 정정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 0, 0을 쓰시는데 0으로 판단하면 오류는 정정된다. 단 두 개 이상은 안 된다. 오케이. 채널 부호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하기 전 요거죠. 를 채널 부호한 비트 수로 나눈다. 그럼 이게 몇 개예요? 한 개고 여기는 세 개죠. 그럼 3분의 1인 거죠? 네. 0.3333 수로 나가는 거겠죠? 네. 퍼센트고. 그럼 만약에 자 요거를 5개 그러면 20%가 되겠죠? 0.2 많이 하면 할수록 오류 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러나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그럼 만약에 한 개씩 보내면 이럴 수도 있겠죠. 아 몰라 18만에 딱 보내. 되든 안 되든 오류 정정 되든 안 되든 받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띡 하나 보냈다. 그러면 부호율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1인 거 100%면 1이 되는 거지. 1. 응? 1이 되는 건데 나라는 확률이 높겠죠? 응? 자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부호율의 최대값은 몇이다? 1. 안 나왔지만 그 생각 해봐야지. 알았죠? 된 거죠? 여기까지 채널 부호. 세 번째, 채널 부호를 거친 부호들을 유명생 물 마시고자. 괜찮아. 1분 마실게. 물 빨리 마시고세요. 물 마시고세요. 물 마실 거야? 마시고 돼. 괜찮아? 빨리 마시고세요. 괜찮아. 마시고. 괜찮아요? 이게 본인이 좀 의지로 근데 이게 졸리기 시작하면 안 깨요. 그렇지 않아요?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생활 리듬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잘 잤거나 낮잠 자고 이랬으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응? 생활 리듬은 유지 잘해야 돼. 응? 해도 되겠어요? 기시간 피고? 응? 갈게요. 채널 부호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 리듬을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신호로 변환합니다. 자, 부호를 전달하려면 얘가 뭘로 바뀐대요? 전기신호로 바뀌어야 된대. 아,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바로 가는 건 아니겠네, 그치? 그렇죠. 당연히 전달해서 갈 테니까요. 또 여기로 올 때도 뭐가 오는 거예요? 전기신호가 부호로 바뀌어서 다시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부호들 전기신호로 변환해야 되는데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부호를 자꾸 제가 지우고 갈게요. 선부호이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부호 방식에 따라 다른데 선부호 중 하나인 차동부호와는 이거 지금 이 원리 잘 기억하고 계산 바꾸는 것도 익히셔야 돼요. 지금은 이거 지금은 머리가 맑고 쌩쌩할 때는 타다닥 바뀌어요. 근데 이게 시험장, 수험장에 갔을 때는 긴장해가지고 못 바꿀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꾸는 방법을 도구화하세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마 코딩을 배운 학생들은 그냥 안 헷갈리고 딱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예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자,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여기다 쓸게요. 0이면 전압 유지. 그리고 쓰고 하세요. 문제 풀 때요. 밑줄을 정확히 치든가. 그 다음에 1이면 전압 변화. 원래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받을 때 거꾸로 전압이 유지되면 0, 전압이 변화되면 1 이렇게 하면 돼요. 나올 거예요. 차동부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부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이면, 자, 기준의 직전의 양이, 이걸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면 헷갈릴 거예요. 양이 이렇게 양 한글 쓸게요. 양이면 양인 상태에서 부호가 0, 1, 0 0, 1, 1, 0
자, 전압이 유지된 거죠? 네. 이거 밑에 써야겠구나. 여기다 쓸게요. 전압이 유지되니까 양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1이면 바뀌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음이 돼야죠? 네. 1도 바뀌는 거죠. 네. 그럼 또 얘 다시 또 양이 되는 거죠. 네. 그대로죠.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때, 자, 유지되니까 양, 바뀌니까 1, 바뀌니까 양, 바뀌니까 양. 요걸 머릿속으로 갖고 계세요. 안 해도 돼. 자, 하는 사람은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 자,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신호를 사용한다. 그죠? 동일한 기준신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바꾸지. 동일한 기준신호를 쓰는 거예요. 자,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바꾸고 요거를 요러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자, 전압이 유지되면 0으로 환산하는 거고, 전압이 변화되면 1로 환산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따 그 문제 뒤에 몇 번이지? 129번.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까 요걸 한번 해볼게요. 0, 1, 1, 0이 있었죠? 1, 1, 0을 보낸다고 쳐요. 기준 전압이 양이에요. 그러면 일단 바꿀 때 뭘로 바꿔서 가요? 양. 양은 전압이 유지된 거죠? 양. 그러면 뭐예요? 바꿔라 그 뜻이죠? 그러면 양. 그대로 유지하라 그 뜻이에요. 양. 그럼 이걸 그대로 다시 또 숫자를 바꿔봐요. 기준은 양이에요. 그죠? 양이고. 자, 양이 뭘로 가야 돼요? 바꾸면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0 내려오는 거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여기 양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1. 그럼 또 바뀌었죠? 네. 1. 안 바뀌었죠? 0. 0.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동일한데 순간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126번 1번은 채널이 아니고 소스부. 3번은 에이 말이 돼요. 잉여정보라고 하는 건 압축하기에 보탠다? 잉여는 남아 도는 건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잉여는 남아 도는 건데 압축하려면 빼야지. 직원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용 읽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 잉여정보는 남아 도는 거예요. 4번은 압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 뭐였죠?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4번은 발생한다고 그랬고 5번 무슨 보호할까요? 이거는? 채널 보호. 127번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르면 아까 언제가 최대? 같을 때. 그렇게 푸셔도 되고 만약에 본문 안 보고 풀 거면 2번과 4번이 반대 둘 중 하나 되겠다. 같을 때 최대값, 다를 때 최대값 생각해야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내용을 읽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번 127번 문제는 일종의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단어 교체를 켜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법과 같은 질문. 자, 128번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되죠? 기호로 바꾼다고 해야 돼. 기호로. 응?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건지 이렇게 바꾸는 건지. 응? 2번은 요거 많이 틀리더라. 2번 고른 사람들이 있죠? 정보량이 많은 기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생 확률 높은 기호다. 발생 확률 높은 거예요.
잉여 정보는 붙여서 보내야 정정이 되지.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번째, 최대값이 몇이었어 아까? 1. 1인 거야. 1보다 그러면 작아진다고 해야죠. 이건 작다고 해야죠. 129번 1번. 자, 여기 잠깐만요. 이거를 이게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자 밑에 이게 써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어. 나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본에 찾아볼 생각 못했네. 자, 이걸요 계산을 잠깐 볼까요? 이거 놔둬야 되구나.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뜻은 똑같은데 얘는 정보량이라는 개념으로 했고 얘는 비트수의 최소값이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사고의 방향은 달라요. 그래서 숫자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답은 아니지만 129번에 1번 보세요. 자, 기호집합이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자, 이걸 왜 틀렸을까? 알아봐야죠. 왜 틀렸을까요? 비트수가 2보다 크지 않으니까. 작겠군.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요거 때문에. 평균 비트수가 몇이에요? 2예요. 평균 비트 다 두 자리잖아요. 그럼 평균 비트수 자체가 2잖아요. 2보다 적겠군.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크겠군 자체가 틀렸죠? 근데 이 뜻은 이렇게 했더라고. 자, 어디다 쓸까? 00, 01, 10, 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자연수로 정수하는 거예요. 0, 1, 2, 3이죠? 정수로 바꾸는 게 되잖아요? 네. 이거 계산할 거 알죠? 여기 맨 끝에는 2의 0승, 앞에 자는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 1, 1이다 그러면 4,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집법 계산 못하는 학생들도 있던데 있어요. 반 1등 하는데 이 새끼들이 뭐 저녁에 쪽팔리니까 질문 안 해요. 그때 중급 수업할 때거든. 그랬더니 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지 믿는다. 그리고 해산 딱 했는데 한금이 안 나고 남아 있어. 그게 모의고사 90명 90번 나오는 거거든요. 한두 개 틀려요. 이 집은 모르겠어요. 진짜? 다시 한번 카톡 날렸어. 저도 몰라요. 다시 몇 명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 때 배운 거라 잊어먹었을 수 있어. 0승, 1승, 2승 가는 거예요. 2행승 1이니까 1 되고 어쨌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0이면 0이면 1이면 이기고 자 되는데 몇이에요? 6이죠? 다 합치면 6이잖아요? 그거를 4개로 나눠야지. 그래 평균이지. 그래서 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더라고. 이건 지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다 확률도 곱하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은 양에다 접근하는 거고 EBS는 근데 EBS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인정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 응? 어쨌든 이거는 작은 건 맞죠? 응? EBS로 접근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자 요거는 이거 오답률 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오답률이 있을 거냐? 많은 사람은 일부러 틀려 이럴 수 있는데요. 수능자에 가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맑은 그림 비, 눈 이것도 비와 눈은 또 한 글자잖아. 그리고 이 글씨가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놓쳐요 시각적으로. 눈싸 이게 시력 싸움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응?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순간 눈으로 보다 보면 지나쳐. 그러니까 문법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보라. 이게 첫 되게 아프네.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알죠? 방금 그런 상태였잖아. 자 눈으로 잘라주든가 펜으로 직접 잘라줘야 되죠. 시각적으로 2개씩 묶어주든가 어쨌든 그런 손을 써야 돼. 어? 지금이야 별 느낌 없지? 만약에 수능장에 가가지고 내가 뻔히 아는 건데 동그라미만 쳤으면 안 틀릴 건데 그거를
눈을 찍고 나와서 이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해봐. 상상만 해도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 표시를 두 개씩 묶든 자르든 시각적으로 헷갈리지 않게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력상에서 0, 1 두 개씩 자르세요. 순서 어떻게 되죠 이게? 0, 1, 1, 0, 0, 0, 0, 1이에요. 잘못된 거죠? 네. 3번은 3중 반복 보험 1, 0은 뭐래요? 셋씩 자르죠 이것도. 1로. 1로 하고 0, 0, 1은 0으로 101, 1로 100, 0으로 그러면 1010이죠? 네. 1010이 같은 날씨. 같은 날씨고 또 뭐였지? 비였나요? 둘 다 비 같은 날씨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4번은 기준 신호가 양의 전환이면 음량은 음음은 자 보이려나 이가 양은 기준 신호가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바뀌었죠? 네. 그러면 1. 1 바뀌었죠? 네. 1. 맞나? 네. 네. 또 바뀌고. 1 0. 0. 0 0 0 괜찮아요? 네. 그러면 맞는 얘기. 아직 뭐푼 거야? 4번이요. 4번이 B를 3중 해가지고. B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거구나. B가 뭐였죠? 1형. 1형이죠? 111 000 이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네. 여기가 양인 거니까 1이면 바꾸라는 뜻이죠? 네. 그럼 1이면 또 바꾸라는 뜻이죠? 네. 양. 또 바꾸라는 얘기죠? 네. 바꾸지 말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거였군요. 어쨌든 4번은 맞네요. 네. 자, 5번. 이렇게 치우고. 자, 5번. 3중 반복 부호, 차동 부호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에 수신기에서 양양양. 이걸 내가 착각했네. 이번에 이걸 해볼게요. 양양양. 양이고 기준 기호가 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바뀌었네요? 네. 1. 안 바뀌었죠? 0. 안 바뀌었죠? 0. 바뀌었죠? 네. 1. 안 바뀌었네? 0. 0. 안 바뀌었네? 0. 100, 100이니까 뭘로 읽어요? 0. 얘도 0. 00이 날씨가 뭐예요? 맑음. 그럼 날씨를 흐림이 아니고 맑음으로 판단하겠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응?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단어 교체. 연습 문제 단어 교체는 우리 아까 앞에 62쪽이 더 좋아요. 응? 그리고 뒤에 8회차 거기에도 법률 지문 단어 교체가 되는 게 있어요. 힌트를 좀 드리면 변제라는 말을 그림을 못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뿐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구체적인 사례로 같은 말로 놓고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아이고 당연히 누가 틀려 이럴 수 있는데 수험자에 가면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 좀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3사인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워지죠? 지울게요. 유미 학생 언제 가야 되죠? 저 6시 반이요. 6시 반? 아니 근데 저 생각은 저도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6시에 끝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시였어. 아 잠깐만. 너무 일찍이잖아. 저녁을 좀 8시니까 7시까지 하고 17시까지 하고 조금 일찍 끝낼게요. 네, 그래서
아까 6시 반? 네. 일단 6시 반까지 하고 일단 좀 더 한 6시 한 잠깐 5분 정도 쉬고 6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귀가하시고 학원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질문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할게. 네. 자, 요거 조금 어려워. 83 보시면 여기 먼저 뭘 해야 되냐면 85쪽 밑에 여백에다가 추는 종류를 좀 정해볼게요. 귀납, 추리, 추론, 연역, 추리, 연역, 추론, 유비추론 변증법은 빼고요. 자, 귀납, 추리, 연역, 추리 어느 정도 이게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많이 이거 배웠나요? 자, 연역 추론은 알죠? 근데 자, 짚어야 될 건데 한두 개는 좀 짚어갈게요. 자, 전제. 자, 전제는 뭐뭐 항으로 이렇게 나올 때 앞에 있는 물결이 전제. 결론. 그러므로 뭐뭐 한다. 물결. 그 뒤에 있는 물결이 결론. 이럴 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앞에가 부분이 나오고, 뒤에가 전체가 나오고, 앞에가 전체가 나오고, 뒤에가 부분이 나오고, 각각 귀납, 연역,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말하기 전에 미리 말해서 좀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귀납 추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죠? 불러주세요. 귀납 추리 어떻게 하는 게 귀납 추리예요? 부분이나 하나씩 부분이나 어떤 사례에 대해서 관찰해서 전체가 어떻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걸 알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뒤집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다시 할 건데 부분 전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제가 부분이어야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응? 달라. 부분 다음에 전체가 나온다 이게 아니고 전제가 부분이어야 한다. 그 말은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을 뒤로 빼도 되는데 그게 전제이면 되는 거예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그 예를 들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가지고 전제로 삼아가지고 전체가 전제가 되고 그 전체 안에 속하는 일부에 대한 내용을 속한다는 표시한 거예요. 일부가 어떻다고 끌어내면 연역추리인데 전체가 먼저 나오고 일부가 나오면 연역추리다가 아니고 전체가 전제가 되면 연역추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필기할 때 좀 짜증나면 그냥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필기하기 여기도 깔끔하겠다. 일단 개념부터 좀 알고 요 바뀐다라는 예를 들어줄게요. 좀 이따가. 자, 요거는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경안고 3학년 일반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너 무슨 과목 어려워하니? 1번 수학 어려워, 2번 수학 어려워, 3번 수학 어려워. 그래서 쭉 가가지고 29번까지 전수조사 하려고 했어요. 29번 수학 어려워. 근데 30번이 안 왔어. 결석했어. 그래서 어쨌든 1번부터 30번까지 쭉 조사했는데 29번까지만 와서 1번부터 29번 했더니 다 수학이 어렵대요. 그래서 결론을 경항고 3학년 일반 30명 학생들은 다 수학을 어려워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관찰을 통해서 전체가 어떻게 결론 내렸죠? 무슨 추론이에요? 일단은 귀납 추론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을 관찰 못했잖아요. 그죠? 얘가 수학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논리적 비약이라고 해요. 오류예요, 오류.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고, 만약에 또는 다른 말로는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대 해석. 요거를 오류로 말할 때 확대 해석의 오류라고도 하고, 확대 해석의 오류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는 지금 29번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모집단에 대한 표본 집단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한두 명만 조사하고서는 1번 뭐하러 해? 2번 뭐하러 해? 수학? 전체도 수학 어려우는구나. 이거는 좀 성급하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돼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 용어는 아셔야 돼요. 이건 그래 논리적 추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논리성이 좀 부족해. 얘는 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다 대체로 요 균합 추리에서 얻어진 거예요. 이따가 철학 문제, 동어 반복 문제 할 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가지고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세요. 얘가 틀릴 수 있죠. 그럼 얘가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끌어내면 얘도 틀릴 수 있지. 내용상. 그래서 가볼까요? P가 Q에 속해요. P면 Q이다. Q면 R이다.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새끼가 30번이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애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애예요. 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 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예외가 발생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내용상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P가 만약에 여기 속한다고 친다면 반드시 Q에 속할 수밖에 없죠. R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이건 형식적으로는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 틀릴 수는 있어요. 얘는 내용도 틀리고 형식도 틀릴 수 있는데 얘는 내용은 틀릴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완벽해요. 이거를 타당하다고 해요. 얘는 예외가 형식으로만 따지면 예외가 없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요. 지금 감이 잘 안 오나요? 내용은 틀릴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타당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전통으로 여겨지는 사설시조는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걸 가지고 예문을 만든 건데 우리 딱 전명이 고등학교 때도 있던 질문이에요. 지금도 있는데 생명력이 되게 큰 길이야. 고등학교 때 되게 명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르치다 보니까는 계속 명문이라고 가르쳤는데 빵꾸가 빵빵이 떠오구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충분히 사설, 전통 역사 사설 시조는 창조 정신의 산물이다. 두 번째, 전통으로 여겨지는 백자도 원래 띄어쓰기 붙여야 되잖아요. 갈게요. 백자도 창조 정신의 산물이다. 3번, 그러므로 전통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전통은 여기다 써야 돼요. 전통은 창조 정신의 산물이다. 4번, 이것은 전통으로 여겨지는 훈민정음도 창조 정신의 산물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무슨 추론일까요?
주제예요. 사사시전화 백자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됐죠? 3번, 4번은 무슨 수니까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처음에 떠올리는 게 아닌 거야,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려나? 반대로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연역처럼 떠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왜 그럴까? 이거 전체잖아요. 이거 일부잖아요. 그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 전체 일부가 귀나 면역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뭐뭐 함으로 해당이 되는 게 부분이면 귀나 뭐뭐 함으로 해당이 되는 게 전체면 면역. 자, 얘는 4번은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1, 2, 4, 3이 원래 순서인 거예요. 최종 결론이 여기가 결론인 거예요. 최종 결론. 이해되세요? 그래서 3, 4도 쾌락 주제예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어에 이런 게 많아요. 분류 구분도 그렇게 돼요. 응? 됐죠? 그리고 연역주의 말로 해보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라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 대표적인 상단 놓고 연역주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결국 죽었구만. 소크라테스도 사람일 뿐이었어. 뭔 말이냐? 사람 죽는 거잖아. 무슨 소리일까요? 고민되죠?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 거더구만. 그죠? 그래. 소크라테스 사람이잖아. 소크라테스도 돌아가셨어.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아까 뭐였지? 소크라테스 결국 사람이었고 근데 사람은 죽잖아. 소크라테스도 죽었잖아. 그거 잠깐 좀 애매하죠?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바꿔도 추론은 연역추론인 거예요. 이거 좀 헷갈리죠? 아닌 것 같죠, 솔직히. 그래도 결론이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자, 요거를 연역추론, 귀납추론 찾는 거 문제가 내기는 어려워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숨은 전제, 뒤집고 했을 때 숨은 전제 찾는 건 지금 나와요. 대전제 결론만 주고 가운데 소전제를 찾게 한다거나 맨 위 대전제나 결론을 찾기 쉬워요. 근데 가운데 소전제는 두 개를 섞어야 되거든? 이거 어려워요. 문제 풀다 보면 생략된 전제를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푼 적 있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런 거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 문장인지 찾는 건 하실 줄 알아야 돼. 자, 기본적인 추론 요거는 됐죠? 자, 우리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순환 논증이 뭐라 하려고 한 거예요. 더 적을게요. 한 두세 줄만 적으면 요거는 자, 순환 논증이 옵니다. 순환 논증이 오류. 자, 오류가요. 원래 옛날에 학생들이 되게 괴롭히던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언매 화작 찢어진 다음에는 3년간 안 나오긴 했는데요. 그 앞에 4년 연속으로 오류가 나오긴 했었어요. 논리학이 나오긴 했었어요. 전제 찾는 건 늘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의도 명제를 이루기 때문에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의도 논리학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흑백사고의 오류, 순환논증의 오류가 2번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왔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나왔어요. 파수꾼이라는 희곡 아세요?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어드리긴 할 건데 파수꾼 먼저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파수꾼 가나다가 있어요. 어느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쭉 둘러싸고 마을을 이렇게 둘러싸고 울타리가 쳐 있고 밖을 이렇게 살피는 막루가 있어요. 그 막루에 파수꾼 가나다가 있어요. 파수꾼 가가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양쪽으로 막 치면 나번이 그걸 받아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또 외치고 다번도 그걸 받아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숨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다가
신입이에요. 나한테 물어봤어요. 파수꾼 나에게 아저씨 늑대를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무섭겠죠? 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요? 막 치셨잖아요 아까. 아 그럼 파수꾼 과거 치셨으니까 친구지. 본 적은 없고요. 없지. 그러면 늑대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아, 의심을 왜 하냐? 파수꾼 과거 치셨으니까 있겠지. 본 적 있냐고요? 없지. 근데 이는 어떻게 알아요? 과거 쳤잖아. 믿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쳤겠지. 저 같은 말이 도는 거 알겠어요? 응? 자, 그럼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유민아. 자, 수학 문제 오늘은요, 다른 말로는 예전에는 선결 문제 및 해결의 오류라고 했었어요. 카메라 잘릴 것 같아요. 이거 밑으로 쓸게요. 여러분 옆으로 써도 돼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선결 문제 미해결이 아니고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문제 요구의 오류. 요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해. 내가 볼 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먼저 결정이 될 사항이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 이런 뜻은 알겠는데 선결 문제 요구 오류?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선결 문제를 요구하는 게 오류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명칭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명칭을 써요. 자,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건데 일단 동어반복 명제랑 이따가 연결될 거는 연인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건 논리학책에도 아마 나오는 말일 거예요. 자, 내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자, A, B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A는 무신론자, B는 유신론자. 기독교 신자예요. A가 물었어요. 야, 신이 있기는 하니? B가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어떻게 하는데? 성경에 나와. 성경에 나오면 진짜냐? 사실이야? 아, 당연하지. 신의 말씀인데. 아, 그러니까 신이 있냐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는데? 아이씨, 성경에 있다고 새끼야. 아이씨, 그럼 성경에 있는 건 다 진짜야? 그럼 당연하지 신의 말씀이라니까. 어때? 내가 얘 같으면 지워박을 것 같아. 쉽게 신이 있냐고 하는데 왜 자꾸 성경을 들고 그리고. 혹시 다 신자들인가요? 기독교 신자? 있구나. 또 천주교? 기독교 환자라고 할 뻔했는데. 자, 신실한 신자도 상관없어요. 신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거 같잖아요. 뭔가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미션 스쿨 알아요? 중학교 때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학교 내에 천주교 대성당이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 대건 중학교거든요. 대건 중학교 들어봤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인트가 제일 많은 거 알아요? 성자, 성인, 세인트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 들어도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인데 103명인가 이랬고요. 최근에 추가로 몇 명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성인식 하러 올 때 그때가 제가 중2 때였거든요. 그때 여의도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미션 스쿨들이 다 왔거든. 여의도 가서 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뉴스에 신문에 이따만하게 사진 떠가지고 하늘에 여의도 하늘에 십자가가 떴다 이래가지고 사진이 대문짝으로 해나갔어요. 나는 그거 봤어요. 안 보이더라 십자가가. 그 내가 그때 친구한테 이렇게 기독교 쟤는 사입이 그런 애는 아니에요. 있니? 있대. 어디? 안 보여? 안 보여. 믿으면 보이대. 믿으면 보이대. 지금이면 욕했겠죠. 지랄하네 씹새야 이랬겠지. 어? 그때는 아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걔는 그냥 막 이상한 사입 이런 쪽은 아니었거든. 신상 그렇게 했는데 자 신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확인 불가능해. 그 근거를 내놔 이랬으면 이러이러한 자연현상을 볼 때 신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신이 있냐 그랬더니 성경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근데 성경이 근거가 되는 이유를 신의 말씀이라는 것도 삼았죠. 신이 있냐 없냐는 그 질문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라는 거에 전제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전제를 결론으로,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제를 결론으로, 결론을 또 전제로 삼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돌고 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순환 논증이라고 해요. 자, 조금 있다가 이 분석 문제라는 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좀 철학적인 거라 나중에 가능세계라는 개념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아요. 이게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돼. 자, 우리가 일단 시중적으로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쭉 갈게요. 보면 자, 이거부터 말부터 해보자. 자, 똑같은 거 하나 해볼게요. 이따가 동어 반복 명제 할 건데, 자, 연인이라는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동어 반복 명제로 연결이 돼요. 좀 지루하구나. 요거 잠깐 하고 자꾸 한 번만 쉽게. 자, 연인 관계인, 자, 이건 동어 반복 명제로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책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가 연인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사랑해? 오, 그럼 사랑하지. 왜 닭살이에요? 바로 나오는구나. 어? 자, 사랑해? 사랑하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봐. 우리는 연인이잖아. 다른 데로 가르칠게요. 우리는 연인이잖아. 근데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 뜻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연인이라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인데?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니까? 뭐 그런 뜻해 보이죠? 만약에 당신들이 여자라고 하면 말 믿겠어요? 사기꾼 같은 새끼 아니야 이거? 헛소리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 당신하고 내가 연인인 이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연인 관계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연인인 거니까 우리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잖아. 근거는 안 됐어요. 같은 맘만 계속 뺑뺑 돌았지.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연인. 왜 연인이야? 사랑하니까.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 연인이니까. 딱딱 있잖아 지금. 근거는 안 든 거예요. 그럼 빨간데 올려 붙이고 찢어져야지. 얘는 또 속아요. 그런 거. 이게 유명한 동어 반복 명제인 거예요. 이따 조금 있다가 A는 B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5분만 쉴게요. 5분 주무실 시간이 안 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세요. 요거 껐다가